Hello there. I'm back with passive formation with ditransitive construction. Hope you enjoy this video clip. 오늘의 이야기는 사형식 구문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 구문은 우리말 어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구문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R054, 055, 056 이전 3번의 포스팅에서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 3형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4형식으로 쓰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둘이므로 수동태가 둘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부분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형식 동사가 들어간 구문의 수동태를 살펴보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의 경우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구로 바꾸는데 필요한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의 특징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둘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종류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3가지가 가능합니다. He gave me a book을 수동태로 하면 a book was given to me, a book was given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 I was given a book처럼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 이 3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구의 형태로 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태의 관건은 뒤에 전치사구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와 같이 실제로 간접 목적어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전치사구로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수동태 몇 가지 제가 가진 자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The opportunity was denied him. It was given me. Nothing was offered me. A letter was sent you. 이런 형태가 눈에 띕니다만 그나마도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수동태는 매우 예외적인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4형식 수동태는 2가지 형태로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구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의 경우는 직접 목적어가 아닌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동태이기는 하지만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를 잔류 목적어 retained object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면 뒤에 직접 목적어가 잔류 목적어로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직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면 간접 목적어는 잔류 목적어로 남아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모두가 전치사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앞선 포스팅 GR060 명사의 격에 대하여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간접 목적어는 역격이고 직접 목적어는 대격입니다.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대격입니다. SVO의 3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는 거의 대부분이 대격입니다. 물론 소수 역격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있기는 합니다. He reminded me of the meeting. They warned us of the danger. I convinced the customer of its quality. 이러한 예에서 목적어는 을을 뜻하는 대격이 아니라 에게라는 역격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인지 통지 동사는 remind, warn, convince 외에도 assure, inform, notify, persuade 등이 있습니다. 영어의 타동사 전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분입니다. 또 명사구의 모습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대격 부사 accusative adverb이라고 합니다. 대격이 기본격이며 사형식이라는 것은 대격 목적어가 있고 그 이외에
역격 목적어를 추가적으로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는 직접 목적어 수동태보다 훨씬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식 수동태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 첫째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구로 바뀌는데 이 경우 어떤 전치사가 역격 명사구 앞에 붙게 되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각각 들여다봅니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잔류 목적어 retained object로 남아있을 수 없으므로 그 앞에 전치사를 놓아 전치사구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어떠한 전치사를 써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목적어 수동태 구문에 쓰이는 전치사 한번 살펴보면요. He sent me 할 때는 an email이 sent to me가 되고요. He built me a house는 a house was built for me가 됩니다. He asked me a question은 a question was asked of me가 되고요. He played me a trick은 a trick was played on me가 됩니다.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전치사는 여기서 예시한 to, for, of, on 이 네 종류입니다. 그 가운데 주로 to와 for가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of, on이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ask 뒤에서만 of가 나오고 play 뒤에서만 on이 나오기 때문에 ask 뒤에 of와 play 뒤에 on은 특별히 따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to와 for의 차이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이는 사형식 동사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동일한 전치사를 씁니다. 먼저 사형식 동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사형식 동사에는 직접 행위동사, 간접 행위동사, 수혜자 소유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R 054편을 찾아오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행위동사는 수요 행위가 현장에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행위 시에 수혜자가 그 받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접 행위 동사는 먼저 무언가를 make 만들거나 cook 요리하거나 build 건설하거나 해서 그리고 나중에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접 행위 동사의 경우는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수혜자가 현장에 없어도 됩니다. 세 번째 수혜자 수요 동사, 이것은 형식은 사형식이지만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며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소유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형식상으로는 사형식에 속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주는 수요의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수혜자 소유 동사는 삼형식 전환이 되지 않으며 또한 수동태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수동태 또는 삼형식 전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C를 제외하면 두 종류의 수요 동사, 직접 수요, 간접 수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사형식 동사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하거나 수동태가 되는 경우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 구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양쪽의 전치사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행위 동사를 살펴보면요. 전치사 to를 주로 사용합니다. I gave him a book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는 to him, I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되고요. 수동태에서는 a book was given to him 이렇게 여기서도 to, 여기서도 to를 씁니다. bring을 예를 들면 he brought the car to me 그 다음에 the car was brought to me 이렇게 둘 다 to를 씁니다. 직접 행위 동사의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접 행위 동사에서는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I made him a chair를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I made a chair for him. 수동태를 만들면 a chair was made for him. 이렇게 양쪽 다 for를 쓰게 되고요. He built her a beautiful house에서는 he built a beautiful house for her.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동태에서는 a beautiful house was built for her. 이렇게 양쪽 다 for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혜자 소유 동사는 save, forgive, spare, envy, cost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동태도 안 되고 삼형식 전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save, forgive, spare 이런 동사가 삼형식으로 쓰이지 않거나 수동태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They forgave him his sin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he was forgiven 이라는 수동태도 his sin was forgiven 이라는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형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They forgave his sin to him for him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또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수동태로 만드는 his sin was forgiven to him for him은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to, for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치사 of나 on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수동태로 바꿀 때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양쪽에 필요한 전치사가 다 동일합니다. ask 뒤에는 of가 나오는데 삼형식 전환에도 수동태에도 둘 다 of가 쓰이고요. He played me a trick에서는 on이 나타나는데 삼형식 전환에도 또 수동태에도 on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구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치사와 사형식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드는 경우에 간접 목적어를 전치사구의 형태로 써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치사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동사 뒤에 잔류 목적어 retained object로 남아있게 된다는 앞선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이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y offered him a job. 이런 경우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he was offered a job 이렇게 될 수 있고요. They taught me English에서도 me가 앞으로 나가서 I was taught English 이렇게 되고 They charged me $5 이런 사형식에서도 I was charged $5 이렇게 수동태의 주어로 간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의 경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수동태 자체가 목적어가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행위의 현장에 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여기 틀린 수동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He bought me a present. I was bought a present로 못 씁니다. He made me a chair에도 안 되고요. She cooked me chicken에서도 안 되고 요 다섯 가지 handed me, write me 다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처음 세 개와 요 두 개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처음 세 문장에서 나오는 buy, make, cook 이러한 동사는 공통점이 있죠. 이 동사들은 모두 간접 행위 동사에 속하는 것이고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to가 아닌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입니다. 간접 행위 동사는 주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들거나 사거나 요리하거나 해서 전달합니다. 이 경우 동사의 행위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 1단계 만들고 준비한다, 두 번째 준다 이런 복합 행위를 나타내므로 행위가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간접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접 행위 동사의 행위 시점에 그 현장에 수혜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간접 행위, 복합 행위를 가진 사형식 구문은 모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 행위 동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산, 취득, 연주. 생산에 make, cook, find, cut, bake, draw 등이 있고요. 취득, get,
buy, find, order. 이때 order는 주문하다는 뜻이죠. 연주, sing, play. 이때 play는 논다는 뜻이 아니고 연주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간접행위 동사, 즉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에서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가 붙는 동사 일체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듯이 직접 행위 동사에 속하는 write나 hand 역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목적어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행위 사형식 동사를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수여의 의미를 가진 give, show, teach, charge, bring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의미를 가진 offer, promise, order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여나 약속을 거절하는 의미인 deny, refuse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송, 전달을 뜻하는 send, write, email, fax, read, hand, pass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조금 거칠게 나눈 감이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요 발송, 전달 동사입니다. send, write와 같은 경우는 행위 자체가 전달이므로 직접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함께 있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는 직접 행위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세 개요. read, hand, pass 이것은 일반 다른 직접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발송, 전달 동사로 분류된 것은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가 간접 행위 동사처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end의 경우는 I was sent a letter은 틀립니다. A letter was sent to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만이 가능하고요. I was passed the salt는 틀리고 the salt was passed to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야 되고 이메일의 경우도 the reply was emailed to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목적어의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 앞에 to가 나오는 직접 행위 동사에 속하긴 하지만 전달 발송 동사, 발송 전달 동사는 간접 행위 동사와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느낌적으로 잘못된 수동태가 어색하고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 문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색하다는 것이 문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사의 분류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전달해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형식 구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가 잔류 목적으로 남는 경우는 잘 쓰이지 않는다. 둘째,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에서 역격 명사구에 붙는 전치사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쓰이는 전치사와 동일하다. 세 번째,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직접 목적어가 잔류 목적어 retained object로 동사 뒤에 남아있게 된다. 네 번째, 간접 행위 동사 전체와 직접 행위 동사 가운데 전달 발송 동사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Okay, I hope you've enjoyed this posting. Hope to see you soon. Have a good time. Bye bye.